여러분 천만입니다. 3일절 휴일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봄비도 내리는데 오늘 같은 날은 집에서 편히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는 그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슈퍼 사이클이 오는데 다들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좋지만은 않은 이유, 그 관련된 그 비관론이라고 모르겠네요. 비관론, 약간 그 반대의 의견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런 관련된 그런 내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사도 있고 해서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 및 좋아요 그리고 가입도 많이 부탁드릴게요. 한번 볼게요. 내용을 보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면서 슈퍼 사이클도 현실화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우려도 적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생길까요? 그 업계에 따르면은 그 트렌드포스는 그 서버용 D램 가격이 2분기에 1분기보다 15% 오른다. 15%요. 오를 것으로 예상했고요. 연간으로는 약 40% 이상 인상폭을 전망을 했어요. 이미 D램 현물 가격이 올 들어서만 30%가량 급증한 상태잖아요. 그 D램 익스체인지 따르면은 PC용 DDR4 8기가 D램이 지난해 3달러 중반이었는데 벌써 2월달 말에 4달러 초반까지 올랐습니다. 결국 4달러 이상 올라갔다는 거죠. 그 D램 가격이 오른 이유는 먼저 IT 업종 호황이 꼽히죠. 그 언택 영향으로 서버 업체가 발빠르게 증설에 나서잖아요. 지금 나서는 가운데 그 지난해 하반기부터 스마트폰하고 PC 등 업계가 공급을 정상화하니까 이제 수요가 대폭 늘었죠. 그 아울러 신규 CPU하고 GPU가 이제 공개되면서 게임용 PC 시장도 대대적으로 재편됐고요. 그 MS하고 소니가 신규 콘솔을 같은 시기 출시하면서 수요를 더욱 촉진을 시켰어요. 그러면서도 공급량은 오히려 줄었다는 전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2019년도 재고 증가에 이어서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투자를 줄인 데 따른 그 결과죠. 그나마 가격이 안정된 낸드 플래시도 조만간 가격 인상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같은 수급 불안정이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문제는 일각에서는 수급 불균형이 심각해서 2018년 호황기보다 더 크고 긴 슈퍼 사이클이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 삼성과 SK 하이닉스 등 반도체 업계가 실적 기록을 새로 쓸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도 굉장히 커졌죠. 단 업계 분위기가 그냥 마냥 긍정적이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반도체 가격 상승이 일시적으로는 큰 이익을 가져주는데 장기적으로는 시장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원가 절감을 위한 그 메모리 최소화 등으로 수요 상승폭도 줄어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도 다시 고개를 드는 기회를 잡게 되죠. 결국은 중국이 또 이제 뛰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수익이 낮아서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가격이 올라가면은 손해도 최소화할 수 있어 다소 무리하더라도 양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당장 경쟁사들 수준으로 올라가기는 어렵겠지만은 생존 위기를 벗어나서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게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 차세대 메모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에 그 인텔이 공급하던 이 옵테인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에도 불구하고 그 D램과 낸드의 가격 경쟁력에 밀려 좀처럼 시장을 확대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D램과 낸드 가격이 취소되면은 그 옵테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럼 수요도 늘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때문에 그래서 인텔과 3DX 포인트 기술을 공동 개발한 마이크론도 2년여 만에 다시 제품을 내놓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 관계자는 D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면은 국내 업계 수익률이 높아지기는 하겠지만은 차세대 메모리와 중국 업계 등도 도전에 이제 거세질 수밖에 없겠죠. 중국 애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돈 된다고 하니까 또 덤벼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무조건 높은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시나리오도 있어요. 그 국내 업계는 그 초격차를 통해서 리스크를 상쇄하는 모습인데, HBM2E라고 있나 봐요. 그에 이어서 삼성전자가 HBM, PIM 기술로, 뭐 새로 나온 그 메모리 있지 않습니까? HBM, PIM 기술. 이 기술로 초고성능 메모리를 양산하는 데 성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충족하면서 그 옵테인에 대응하는 뿐만 아니라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한 발 더 멀어진 데는 성공을 했죠. 일단은
이제 차세대 메모리 양산도 가능한 상태고요. 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이미 지난해까지 옵테인과 비슷한 기술인 P램 개발을 마무리했어요. P램 수율이 낮고 시장도 아직 작아서 양산 계획을 취소했지만은 필요에 따라 늦지 않게 양산에 돌입할 수준이라는 그런 말들이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당연히 이제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은 당연히 좋겠지만은 한편으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는 거. 이 부정적인 시각이 한번 유심히 볼게. 또 인텔 같은 데서 또 치고 들어올 수도 있다. 그리고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건 또 중국이다. 중국이 이제 10나노 가지고 이제 또 열심히 또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또 야금야금 또 이제 뭐 먹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긍정론이 있으면 항상 부정론도 있다는 거. 그래서 양면성을 보면은 좀 더 낫지 않겠냐. 좀 더 시장을 양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더 판단하는 데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런 시각도 갖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고요. 참고하시고 또 색다른 이야기, 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으면 여러분들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천만년제였습니다.